이제는 저 멘델 무작위 연구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두 네. 번째 직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직선. 예, 두 번째 직선도 상당히 예. 아름다운 직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코호트 연구거든요. 이 관찰 연구라고 하는 거. 네. 이 관찰 연구도 이렇게 쫙 직선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관찰 연구에서 LDL과 뭐 심혈관 질환 위험도 봤을 때, 이 코호트 연구에서 이렇게 직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나올 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패턴을 J형도 있고 U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도 있고 아예 반대의 연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교란이 너무 많죠. 여긴가도 네. 많고. 우리가 뭐 코호트 연구를 하면 코호트 연구라고 하면 워낙 뭐 혼란 변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뭐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을 봤는데 뭐 일본 연구에서 뭐 심혈관 질환 사망률,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 뇌졸중 사망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그래프가 너무 많았어요. 연구들이.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코호트 연구라서 이거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도 몇 개만 골라가지고 여기 선에다가 일직선을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코호트 연구는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반론을 제기해도 반론을 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네, 사실은 뭐 맞아요. 코호트 연구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관찰 연구도 있고 연관성이 반대로 나온 코호트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서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거랑 반대되는 연구들은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딱 직선에 딱 들어맞는 것만 딱 골라서 체리피킹한 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것 자체가 그렇죠. 저는 이것 자체가 이 성명서가 이 합의문 성명서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치명적.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의도가 보이고 이게 다양수만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연관성은 역연관성도 있고 우리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가. 네. 이거는 다양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의도적으로 만든 그래프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상당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전문가들이 정말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코호트 연구 이 직선 자체도. 저는 그래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코호트 연구 끝났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빨간 선, 빨간 직선, 임상 연구라고 하는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 이게 제일 사실은 뭐 연구로서는 가치가 사실은 높은 거는 맞습니다.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프 제일 왼쪽을 보면은 0%에서 70%까지 있잖아요. 이 우리 관상동맥 심장병 발생 감소 정도를 우리 0%에서 70% 이렇게 퍼센트로 나왔는데 어떤 약을 먹어서 LDL을 떨어뜨려 가지고 관상동맥 심장병 발생 위험이 뭐 20% 떨어진다, 30% 떨어진다, 50% 떨어진다. 이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런 게 사실 맞다면은 뭐 저라도 당장 스타틴 먹고 싶거든요. 당장 뭐 심혈관 질환 발생이 30%, 50% 떨어진다는데 선생님 가서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레스테롤과 관련한 LDL을 낮추는 스타틴 약물과 관련한 RCT 연구들, 임상 시험들 대부분이 보면 이 위험성을 낮추는 걸 10% 위험이 낮춰졌다, 20% 위험이 낮춰졌다, 뭐 70% 위험을 낮췄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상대 위험 감소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하트 프로텍션 스타디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이게 심바스타틴 조코를 연구한 건데 이 심바스타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심혈관 사고 발생 비율이 12.9%였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시보 위약 그룹에서는 14.7%. 무슨 말이냐면 그냥 놔두면은 환자가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14.7%로 심혈관 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거를 이 약을 심바스타틴을 복용해서 12.9%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의 차이가 1.8%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1.8%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둘 사이의 차이 1.8%를 원래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사고가 났을 그 14.7%랑 비교를 해서 13%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같은 데이터를 놓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인 건데
예. 하나는 절대 위험 감소라 그러고 다른 하나는 상대 위험 감소인 거예요. 1.8%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절대 위험 감소고, 예. 13%, 무려 13%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상대 위험 감소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형관계가 당연히 나타나죠. 격차가 벌어지는 걸 주로 강조를 하는데, 약물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강조하고, 근데 그게 상대 위험 감소라는 그게 함정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이득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트 프로텍션 스타디 말고 뭐 스타틴 연구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유러피안 하트 저널 보면은 아토바스타틴 연구도 그래요. 예. 이 약물 그룹에서는 2%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위약 그룹에서는 아무런 치료를 안 했을 때는 3.1%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럼 둘 사이의 차이가 1.1%잖아요. 예. 그러면 스타틴 치료 효과가 1.1%입니다. 그럼 누가 약을 먹겠어요? 예. 아무도 안 먹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 위험 감소.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3.1% 위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예. 약을 치료를 하면 2명, 2%로 낮추니까 100명 중에 2명으로 낮추는 거예요. 1명 차이인데, 예. 둘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36%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광고를 해요. 의사들이 보는 의학 네. 잡지에 광고가 실리거든요. 이 네. 리피토가 그 이미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세계 최초의 영구 인공 심장을 우리 발명한 네네. 정말 대가 같은 의학자가 나와가지고 나도 리피토를 먹고 있다 라면서 네. 리피토를 먹으면은 그 심장 발작을 36%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 이 광고 문구가. 근데 이 광고 문구의 비고란에 보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3%, 2%니까 1% 차이가 나와요. 실제로는 이게 36%가 아니고 1% 차이인 거예요. 광고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의사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36%로. 네, 학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럼 의사들은 당연히 그 말을 믿죠.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예.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학회 가면은 그래프를 엄청나게 격차나게 보여요. 실제로 1%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예. 그리고 아까 이게 36%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퍼센트 그래프가 아름다운 직선이 그려지는데 1%가 되면은 바닥을 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안 보이죠. 직선 그래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관성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직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각적으로 효과가 없죠. 시각적인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학회 그래프는 정말 빛과 번쩍합니다. 진짜 그래프가 우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진짜 그런 그래프를 보여줘요. 실제로 학회 가면. 이거를 보면은 진짜 믿거든요. 44%, 54% 믿어요. 크레스토를 가지고 한 연구가 있거든요. 이 좀 유명한 주피터 연구. 이 주피터 연구에서 크레스토를 먹으니까 44%에서 54%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 근데 절대 위험 감소를 보니까 0.4%였어요. 0.4%.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회에서도 의사들을 강의를 할 때나 근데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 약을 먹었을 때 심장 발작이 0.4% 감소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4%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그래프의 직선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네, 맞습니다. 예, 완전히 바닥을 기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 주피터 연구 같은 경우는 그 모탈리티 베네핏이 0.5%거든요. 실제로 1%도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사망률이고 이제 심혈관 질환도 0.4%. 예.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0.4%, 0.5% 같아요. 그 주피터 연구가 정말 황당한 게 1.9년 만에 중단됐잖아요. 이게 2년하고 중단된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주피터 연구가 정말 대수특필했거든요. 심혈관 질환 발생의 54%를 줄인다고 하니까 거기에 숫자에 전부 다 놀아난 거예요. 이거 실제 0.4%인데.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중단시켰냐 이거죠. 그때는 이제 이 연구자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효과가 차이가 나니까 대조군과의 무슨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약을 안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사실이 아니죠. 0.4%인데 실제로. 실제로 중단시킨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주피터 연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스타틴 치료에 대한 당뇨 위험성에 대한 어떤 윤곽이 드러난 게 주피터 연구예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이게 늘어나니까 갑자기 중단시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걸 막 포장을 한 거죠. 사실은 뭐 내면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0.4%에 뭐 중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연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중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라는 거. 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주피터 연구는. 예. 근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과 1%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0명, 뭐 10,000명 단위로 연구한 게 아니라 전체 인구에다가 대비하면 1000만 명이 스타틴 치료를 받으면 1%라고 하더라도 야 10만 명인데 그게 어디냐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저 동의해요. 다만 스타틴이 부작용이 없다면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먹여도 좋고 뭐 불소처럼 수돗물에 타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실제로 학회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청소년 무기부터 처방을 해야 된다. 수돗물에 타야 된다. 너무 안전하니까 불소처럼 수돗물에도 다 스타틴을 넣어야 된다. 그 햄버거 집에 양념에 스타틴 넣어야 되고. 되게 창의적인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스타틴의 부작용이 여럿이 있지만 선생님이 그 주피터 연구도 언급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당뇨병이거든요. 맞습니다. 당뇨가 심각합니다. LDL이 심혈관 사고를 일으킬 그 위험, hazard risk ratio가 1.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인과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LDL이 1.3이고요. 중성지방도 1.8입니다. 근데 이제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이 없으니까 스타틴으로 LDL만 낮추는 치료를 제약회사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 LDL의 hazard ratio가 1.3인데 흡연이 2.0으로 오히려 높아요. 흡연도 낮은 편이에요. 흡연은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되게 5 이상으로 높은데 얘가 심혈관 질환이니까 흡연도 2밖에 안 되는데 당뇨병의 hazard risk ratio가 10이에요. 10. 당뇨병 있으면 무조건 혈관 사고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LDL 계속 하는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가 당뇨가 10.7이거든요. 10.7. 근데 이제 우리가 LDL은 1.3이었어요. 1.3. 제일 예측 인자로서는 제일 바닥이거든요. 가치가 없는 거죠. 예측 인자가 못 되는 거죠. LDL은 항상 꼴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가 1등이고 그 다음이 대사증후군이 6.1이에요. 6.1. 당뇨거나 대사증후군이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요약하면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제일 심혈관 질환의 제일 1번이라는 거예요. 예측 인자로서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이 당뇨병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뇨병이랑 고지혈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만 골라야 되면 저는 고지혈증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뇨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당뇨가 제일 안 좋은 병이죠. 제일 위험한 병이에요. 만성질환 중에서. 근데 그게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사실 스타틴을 먹으면 이게 당뇨가 꼭 온다는 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당뇨가 안 오더라도 올라가죠. 전 당뇨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누적 효과 때문에 당뇨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쓰면은 막 7, 80% 올라간다 치면 한 10년 쓰면은 당뇨 위험도가 3배, 15년 쓰면 4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4배는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 스타틴 제약회사 식으로 하면은 300%, 400%씩 오른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건데 이게 스타틴을 먹으면 이게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 스타틴을 먹으면 우리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니까 혈중 그 LDL 뭐 총 콜레스테롤이 다 줄어들거든요. 이 지단백질이 이 줄어들면은 지방을 제대로 운송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이 세포는 지방을 이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는 이 스타틴을 먹는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혈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당분 의존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당분 대사형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은 필연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네. 게다가 이제 그리고 이게 간에서 예.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당뇨약처럼 뭐 당을 어떻게 어디다 밀어 넣거나 배출시키거나 이게 아니라 예. 콜레스테롤은 우리 뭐 간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못 만들게 하는 약이다 보니까 예. 그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과정에서 아까 아이소펜티닐도 얘기했고 뭐 코큐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다 못 만드는데 돌리콜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 돌리콜이 인슐린 수용체를 프로세싱 하는데 얘도 못 만들어지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측 인자로서 LDL은 거의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 반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혈당이라든지 우리가 공복 인슐린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지표, 쉽게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 대사증후군이나 제2형 당뇨, 이게 발생했을 때 가장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인자로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죠. 고작 LDL 하나 낮추려고 스타틴을 복용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네, 너무 위험한 상태로 환자를 몰아넣게 되는 거죠. 네, 이 당뇨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암발병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이게 프라스퍼 트라이얼을 보게 되면은 6,000명을 3.2년간 관찰한 연구인데 이 프라바스타틴 복용 그룹에서 암 발병률이 더 높았어요. 위약 그룹에서 199명, 프라바스타틴 복용 그룹에서 245명. 그러니까 뭐 암이 별거 아니고 당뇨가 별거 아니면 스타틴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프라스퍼 연구였지만 이 프라스퍼 연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프라바스타틴을 연구한 케어 연구도 있거든요. 케어 연구는 이제 5년 연구에서 5년 연구했는데 유방암이 프라바스타틴 그룹에서는 13명이 발생했고 위약군에서는 1명이 발생했어요. 이거 너무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게 연구진들이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귀퉁이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프라바스타틴 투여군에서 유방암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결과이며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네, 근데 다른 연구들을 안 봤나? 다른 연구들 걔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일루미네이트 트라이얼도 그렇고 다 그런데. 예, 다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도 RCT 연구에서 이런 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학회에서 지질학회나 이제 심장학회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연구들을 소개할 때 어떤 효과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부작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부작용을 먼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사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환자한테 일단 먼저 해를 가하지 말라. 이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을 공부할 때는 부작용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 알아본 거예요. 맞아요. 예. 의사들이 학회에서 못 들으니까 환자한테도 전달을 못 해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예. 그럼 스스로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야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끝나지만 환자는 약을 먹고 건강이 여기 좌우되잖아요. 예. 이게 환자 사전 동의 원칙이에요. 어떤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거, 어떤 수술을 하려고 그럴 때 환자 사전 동의 받잖아요. 미리 죽을 수도 있다, 부작용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약물 치료도 똑같이 사전 동의 원칙이 적용이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 되고 있죠. 뭐 알아야 하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스타틴, 이 RCT 연구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2004년, 2005년 이전에 이때 발표된 스타틴 무작위 연구들은 이 연구도 신뢰도가 상당히 너무 낮아가지고 이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2005년 전에, 2004년 전에 했던 이 RCT 연구들은 분석에서 빼야 된다. 이 연구들은 참고해서 안 된다. 빼야죠. 네, 이런 분노 섞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요. 2005년 이전에 나왔던 연구들에서 재현했던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결과들 좀 좋잖아요. 그나마. 근데 그 2005년 이후에는 그게 RCT 연구에서 재현이 불가능하거든요.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2004년에 바이옥스 스캔들이 터졌어요. 미국에서. 이게 관절염을 치료하는 진통제인데 88,000명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38,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리포트마다 조금 수치가 다른데 이제 랜셋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스캔들이 됐던 이유가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다 알고 있었고 부작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FDA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다가 예.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청문회도 열리고 국회에서 의회에서 그리고 그 제약회사 머크 당시 머크는 이제 벌금 50억 달러 내고 막 그랬는데 네. 이게 뭐 바이옥스로 벌어들인 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벌금이니까 정말 뭐 손바닥 한 대 찰싹 맞은 것밖에 안. 처벌이 아니죠 사실은. 선방방인 처벌. 네. 아 그리고 형사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당연히 이제 벌금으로 끝난 건데. 진짜 심각하다. 네,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어요. 예. FDA에서 신약을 이제 허가를 할 때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임상시험 결과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전에는 뭐 10번을 시험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 폐기 처분하고 연구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그럴싸한 결과 약의 효과가 이제 돋보이는 그런 결과만 제출을 하면 됐었는데 예.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전 연구들에 비해서 2005년 이후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그 모탈리티 베네핏이 엄청 떨어집니다. 1%를 넘는 연구가 거의 없어요. 다 0. 아까 주피터 트라이아 뭐 0.5% 뭐 이랬잖아요. 0.1에서 0도 있고요. 0.1에서 0.54입니다. 다. 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0.1도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그 바이옥스 스캔들 이전의 그래프는 진짜 저렇게 나와요. 아까 그 유럽 동맥경화학회처럼 진짜 나이스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LDL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진짜 기가 막히게 그 관상동맥 심장병이 싹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2004년 5년 스캔들 이후에 딱 그 RCT 연구들을 보면은 그래프가 직선이 돼요, 갑자기. 아니 근데 선생님 그 아까 RCT 연구 그 유럽 관상동맥학회 그래프에서도 맨 아래 빨간 RCT 연구들을 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전혀 일자가 아니거든요. 전혀 일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은 오히려 전혀 상관성이 없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거 보완하려고 코호트 그래프 하나 얹고 그 위에다가 그 파란색 멘델 무작위 연구 얹고 그런 거잖아요. 당뇨 환자 아토바스타틴 연구가 좀 유명한데 이게 카드 연구랑 아스펜 연구가 있거든요. 이게 그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가 이제 바이옥스 스캔들 이전에 이 이제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했더니 LDL이 38 떨어졌는데 사망률이 1.5% 감소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이옥스 스캔들 이전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옥스 스캔들 딱 이후에 이 같은 비슷한 연구예요. 아토바스타틴 연구고 당뇨 환자에서 LDL이 34가 떨어졌는데 사망률 감소 효과가 제로였어요.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아무 차이가 없었어. 그다음에 이게 전체 원인 사망률도 아무 차이가 없었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제로였어요. 감소 효과가 없었어요. 이게 규제 강화 이후에 이런 사망률 혜택이 사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주피터였나? 뭐였나? 하여튼 그 상대 위험 감소율이 54%였는데 심혈관 질환을 54%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절대 위험 감소는 0.4%였다. 0.4%가 어디냐? 야, 0이 아니지 않느냐? 0.4% 줄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다들.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내과센터 얘기를 하면은 동의를 수긍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다가 0.1%, 0.4% 거기 또 이렇게 나한테 공격이 들어와. 저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선생님들 참 순진하시다. 이 스타틴 RCT라는 게 제약회사 기반 연구잖아요. 제약회사 후원 연구란 말이에요. 제약회사 후원 연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ABC 라면 회사가 있어요. ABC 라면 회사가 있는데 ABC 라면 회사가 ABC 라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공정한 연구가 될 수 없죠. 이 결과는 공정할 가능성이 낮고 신뢰할 수 없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면서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HPS 연구를 조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HPS 연구를 제가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거든요. 야, 그 거짓말 아니냐 막 그랬어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서 HPS 연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틴 복용을 할 때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연구들을 보면은 부작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나와요. 매우 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약회사 그 후원 연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에서 5%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이런 보고가 많고 이 영상에서 의사분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에서 5%라고. 네. 근데 환자분들 실제로 보면은 엄청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약 먹는 분들이 부작용을. 정말 많이 호소하세요. 예. 예. 네. 근데 이 제약회사들이 부작용을 낮게 이제 보이고 싶어서 쓰는 수법이 있어요. 예. 아까 하트 프로텍션 스타디 같은 경우에 이게 정식으로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예. 러닝 피리오드라 그래가지고 6주 정도 사전 시험을 해요. 예. 이 과정에서 한 36%가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연구진이 그 연구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은 사전에 이미 다 탈락해 버렸고 예. 부작용이 별로 없는 나머지 사람들만 놓고 비교를 하니까 예.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별 차이가 없다. 1% 정도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이 그 겪는 부작용이랑은 비율이랑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실제 임상에서 부작용이 한 30%가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부작용이 나온 사람들을 실제 연구하기 전에 다 제외시켜 버리니까. 넌 빠져 이거잖아. 다 빠져. 너는 이제 이유는 되죠. 핑계거리는 되죠. 아니, 안전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이거는 빼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숨겨진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스타틴은 확실하게 당뇨 위험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도 악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근육 손상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 손상도 있고 간에서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스타틴을 처방할 때 제일 좋은 프랙티스는 그 지질 프로파일 그 피검사 콜레스테롤 수치 보는 것처럼 부작용 프로파일도 똑같이 같이 보고 환자에게 가장 그 좋은 거를 설명하고 대안도 설명을 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작용부터 의사들이 봐야 된다. 의사들한테 부작용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거 제가 말한 환자 사전 동의 원칙인 거고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 근육 부작용이 상당히 흔하고 제일 흔하고 이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인지 저하 같은 것도 상당히 저는 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보시겠네요. 상당히 많이 보죠. 이제 제일 흔한 거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근육통이죠. 제가 카이로프락터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증상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이게 검사하다 보면은 근육통이 90%거든요. 디스크 자체의 문제보다도 근육통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통이랑 브레인 포그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데 근데 스타틴 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들인데 이제 그게 부작용이라고 인지를 잘 못해요. 인지를 잘 못합니다. 처방해준 선생님이 안내를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다행인 거는 그 스타틴 복용을 중단을 하고 코큐텐을 복용시키면은 거의 대부분 통증이 사라져요. 대부분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그 대학 교수분이 스타틴 부작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듣고 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주류 의학계에서 이제 이 스타틴 옹호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교수가 얘기한 게 노시보 효과였어요. 노시보 효과. 이게 정말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시보 효과가 예를 들어서 스타틴 부작용에 대해서 어디 유튜브나 어디 닥터3 같은 거 보고 유튜브를 보고 닥터3 탓이네. 닥터3 탓이지. 닥터3 유튜브를 보고 이 스타틴의 부작용이 이렇게 많더라 해가지고 그거를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내가 이게 마치 아프지도 않는데 근육통이 없는데 마치 근육통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서 환자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렇게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게 노시보 효과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시민성이라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위약 효과 반대 노시보로 망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데 그거는.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내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진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스타틴 부작용 환자를 많이 보니까
그 진료를 하면서 환자가 그거를 알고 내한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환자가, 물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진료를 하고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시골이 좀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스타틴 얘기를 그런 식으로 노시보 효과 같이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서 저한테는 그런 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아니,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스타틴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네, 노시보 효과가 뭐예요? 그런 거 없어, 실제. 그거는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 거 정말 극도로 드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 근육통이라는 것도 그냥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통증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근육통이 목 주위 아프고 어깨 주위 결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등하고 허리 쪽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신경외과로 와요. 전 척추 전문의니까 신경외과 저한테 오잖아요. 네. 내과 선생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육통이 있어도 이거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들은 들어도 모른 척 하겠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향하는 곳은 정형외과, 신경외과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캐치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근육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고에는 4분의 25% 정도라고 돼 있지만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30%. 이게 아주 미세한 것까지 치면 한 40%, 50%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심하다고 싶은 거는 한 25%. 4명 중에 1명은 조금 근육통이 심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영상에 그 프로야구 선수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 투수분이 이분이 아까 그 가족성 고지혈증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500 정도 되고 LDL이 한 300 정도 돼요. 상당히 높아가지고 병원에서 니 혈관 막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10년도 못 산다 이러니까 이제 그 약을 먹은 거예요. 스타틴을 먹었죠. 스타틴을 먹었는데 그게 부작용으로 아주 심한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원래 한 150kg 정도 던지는 아주 강속구 투수거든요. 이분이.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게 구속이 확 떨어지더라고 이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서 이제 결국 은퇴의 길로 갔는데 이분도 근육통 때문에 이 스타틴을 먹었다 말았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스타틴의 부작용이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의사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간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노시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환자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냥 환자의 착각일 뿐이고 그리고 목적은 스타틴을 처방하는 거에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표현이잖아요. 예.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게 진료하면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병력 정치하면서 그 약은 뭐 먹고 있는지를 이제 적거든요. 뭐 당뇨약 먹는다, 고혈압약. 근데 의외로 당뇨약, 고혈압약은 요즘에 잘 안 보여. 그것보다 고지혈증 약은 안 먹는 분이 진짜 없어요.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지? 너무 놀라운 정도로 드시고 계세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스타틴 처방약이 2024년도에 2조 원을 돌파해요. 2조 원을. 2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조 1천억 원이 돌파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어느 정도 나갈 줄 알았냐면은 한 1,000억 원에서 2천억 원 나갈 줄 알았어요. 스타틴 처방약이. 처방 규모가. 많으면 한 2천억? 그렇게 생각했는데 2조 1천억인 거예요. 2조 1천억.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팩트를 확인은 한 사실입니다. 근데 2조 1천억인데 이게 2조 1천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은 아마 선생님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약가가 좀 다르거든요. 미국 스타틴 약은 비싸요. 훨씬 비싸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2배에서 많은 거는 한 5배, 10배까지 튀는 것도 있어요. 차이가. 약가가. 그쵸.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3배. 약가가 3배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가가 3배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는 2조가 아니라 6조로 봐야 돼요. 미국으로 기준으로 따지려면 6조를 봐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스타틴이 연간 20조가 나갑니다. 20조. 20조인데 우리나라가 2조를 돌파했어요. 10%를 넘은 거죠. 그런데 그 10%라고 치고
우리나라가 우리 세계 인구의 0.6%거든요. 근데 네. 10% 처방이 나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약가 때문에 실제로는 6조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6조면요. 30%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지혈증 약 처방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한 거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 그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한 17개국의 총 콜레스테롤 평균치를 조사했거든요. 우리가 뭐 유럽하고 이제 뭐 인도하고 뭐 호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약간 뭐 선진국 약간 뭐 개발도상국 좀 포함시켜 가지고 17개국을 했는데 총 콜레스테롤 평균치가 한국이 최고로 낮았어요. 꼴찌. 한국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총 콜레스테롤이 177.1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채식 국가로서 우리가 비건이 전 인구의 40%를 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인도예요. 인도는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거의 다 비건, 거의 채식 국가잖아요. 비건 아니면 채식이지. 그 나라가 인도가 심혈관 질환 되게 높고 평균 수명 낮지 않나요? 맞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84에 184.6이었어요. 근데 인도보다도 낮은 게 우리나라에 177.1이에요. 와. 장난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이 얼마냐면은 201.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콜레스테롤이 약이 효과가 좋거든. 확실히 낮춰준 거지. 콜레스테롤 약을 엄청나게 처방을 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노화를 늦추는 식단 해가지고 그런 식단 하면서 그 채식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문제고. 네. 그게 무슨 유행처럼 됐거든요, 지금. 나 오래 살고 싶어. 느리게 노화가 돼야 돼. 느리게 노화되려면은 채식을 해야 돼. 고기는 조금 뭐 한 점 정도 먹고 나머지 다 풀떼기지. 이렇게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지방 식사를 하면서도 또 콜레스테롤 약을 또 먹고 있어. 그러니까 177이 나오지. 이게 177이면 거의 뭐 심각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심각하네요. 네, 심각해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뭐 이런 인지기능 장애에 노출이 되는 그 비율이 높겠네요. 지금 이제 이게 트렌드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상당한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그죠? 원래는 제가 한 10년 전에는 치매 환자가 한 일주일에 한 명? 신규 진단이 일주일에 한 명, 2명? 지금은 하루에 3명 할 때도 있어요. 신규 진단을. 치매 신규 진단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배도 아니고 그 10배 수준이잖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건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착각이다.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착각이 잘하겠죠. 뭐 치매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죠.